안녕하세요. 고가용성을 위한 DKMS 서비스의 무중단 배포와 자동화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빅데이터 센터 백승규입니다. 저는 과거에 MX 사업부의 갤럭시 스토어 서비스와 빅스비 비전 서비스에서 백엔드 개발을 해왔고, 현재는 빅데이터 센터에서 DKMS 과제의 개발 TA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가용성이 중요한 DKMS 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 어떻게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챕터에서 DKM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기존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짚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구현한 솔루션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자동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DKMS 서비스와 고가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KMS 서비스란 데이터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당사 서비스의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안보코아 및 키 제공, 관리 시스템입니다. 최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해킹, 유출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사 서버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로 전사 서비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파악하고 안보코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DKMS는 전사 서버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과제에서 서버, 데이터 안보코아와 키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DKMS 서비스는 봉투 암호화를 통해 키를 한 번 더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며, 키 로테이션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통해 높은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신청을 통해 서비스 인증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으로 안보코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삼성전자 서비스의 개인정보는 DKMS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DKMS 서비스는 당사의 많은 서비스들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 영향도가 매우 높은 시스템입니다. DKMS를 연동한 서비스는 저장한 데이터를 암복호화하기 위해 서버에서 암호키를 받아와야 하며, 해당 암호키 요청이 실패하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암복호화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가진 서비스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DKMS 서비스는 API 가용성 99.999%와 250ms 이내의 키 전송 속도를 보장을 SLA로 책정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존의 4개의 멀티 리전으로 백엔드 서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리전 내 단일 클러스터로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전반에 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STC 2025의 같은 센터 소속이신 박은수님의 전사 서버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세션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PI 가용성 5.9과 250ms 키 전송 속도 응답은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목표치입니다.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DKMS는 리전 장애 발생 시에 다른 리전으로의 페일오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리전이 다운되더라도 다른 리전으로 키를 재요청하며 응답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키 서빙에는 성공하여 서비스 장애를 방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암호키와 이를 저장하는 키 저장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키 유실이 될 경우 암호화한 데이터의 복호화가 불가하기 때문에 RPO가 제로여야 합니다. 따라서 멀티 리전은 물론 추가로 멀티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클라우드 간 페일오버도 이중으로 지원합니다.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술 기반으로 데이터가 타 클라우드로 복제되며, 기존 클라우드의 키나 DB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타 클라우드로 페일오버하여 키를 전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 안보코어 처리와 250ms 이내의 키 전송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SDK 레벨의 키 캐싱을 지원하며 카프카와 레디스를 이용한 서버 캐싱을 구현하여 서버 요청 시에도 키를 빠르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서버 요청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엣지 라우팅 기능을 통해 서비스에서 가장 가까운 엣지로 요청이 전달되며 이를 통해 가장 가까운 리전에서 요청을 처리하며 네트워크 딜레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서도 장애 발생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전 내에서는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어 클러스터 장애 발생 시에 동일한 성능으로 요청을 처리할 클러스터가 리전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페일오버 로직에 따라 리전 페일오버가 동작하게 되며 타 리전으로의 재요청이 발생하게 되어 키 전송 속도가 250ms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애플리케이션 배포나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DB 업그레이드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에러가 서비스 측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DKMS의 장애가 서비스 장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전 내 클러스터 이중화 구조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클러스터 이중화를 통해서 클러스터 하나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중화된 클러스터를 통해 리전 내에서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트래픽 제어를 통해 이중화 클러스터 수준에서 까나리 배포를 수행하면 애플리케이션 배포나 클러스터, DB 업그레이드 같은 운영 작업 시에 서비스 측의 에러 노출을 막고 무중단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클러스터 이중화와 무중단 배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이중화 구성에는 백업 앤 리스토어, 액티브, 패시브 등의 전략이 존재하며 저희는 리전 내 클러스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하나의 클러스터가 실시간으로 해당 클러스터의 요청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액티브 구조의 이중화 전략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쪽 클러스터에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나누어 처리해야 했고 구현을 위한 인프라 작업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구조를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각 서비스의 SDK에서 오는 퍼블릭 요청 처리 부분입니다. 퍼블릭 요청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내부의 리전별 엔드포인트로 전달되며 이 엔드포인트는 AL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청이 클러스터로 전달이 되며 저희는 연결 진입점인 ALB를 이중화하여 각 클러스터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DKMS 서버와 중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포탈이나 에어플로우와 같은 인터널 요청 처리 이중화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널 요청은 NLB의 엔드포인트 진입점을 통해 전달되며 리스너의 ALB가 연결되어 있어 처리할 클러스터로 트래픽이 전송됩니다. NLB의 리스너에 처리할 클러스터의 ALB가 스위칭하며 동작되는 방식으로 이중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후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위한 트래픽 진입점 이중화와 테스트 툴인 테스트 큐브 내부의 테스트 스위트 이중화를 하였습니다.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퍼블릭 테스트와 인터널 테스트로 나뉘어져 있어 테스트를 위한 퍼블릭 인터널 진입점을 각각 이중화해야 했습니다. 테스트 특성상 테스트 스위트 하나가 하나의 클러스터만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각 테스트 스위트별 요청이 테스트하려는 클러스터에 고정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퍼블릭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용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ALB를 이중화하여 각각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 진입점을 고정하여 보내면 쉽게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널 테스트의 경우
별도의 단일 리소스인 에어플로우에서 어떤 클러스터 진입점으로 테스트 요청을 전송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테스트 스위트 수행 시 인터널 진입점을 함께 파라미터로 전송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수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퍼블릭, 인터널 테스트 트래픽의 이중화가 구현이 완료되었고 클러스터가 액티브로 동작할 수 있게 되어 안정성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중단 배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포나 업그레이드 시 에러 노출을 막고 무중단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클러스터 레벨의 까나리 배포를 사용하였습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서는 엔드포인트의 웨이트 조절 기능을 통한 트래픽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점진적인 트래픽 제어를 통해 트래픽을 한쪽 클러스터로 모두 보내고 트래픽이 차단된 클러스터에 신규 배포나 업그레이드 및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에러나 중단이 발생해도 기존 클러스터에서 API 요청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배포나 업그레이드 같은 운영 작업에 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레벨의 까나리 배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상태의 변화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편의상 하나의 클러스터를 오리진, 다른 하나의 클러스터를 레플리케이션 클러스터라 칭하겠습니다. 첫째로 트래픽이 오리진 레플리케이션 클러스터에 각각 50대 50으로 분배되어 모두 트래픽을 처리하는 상태입니다. 평소에 액티브 구조로 동작하는 상태이며 오리진 클러스터와 레플리케이션 클러스터 양쪽에서 모두 동일한 양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트래픽이 모두 레플리케이션 클러스터에 100% 이전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상태에서 현 상태로 전환될 때 트래픽은 점진적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안전하게 이전이 되며 트래픽이 모두 레플리케이션 클러스터에 이전되면 오리진 클러스터에는 트래픽이 차단된 상태가 됩니다. 이미 오리진 클러스터의 신규 버전의 애플리케이션 배포나 클러스터, DB 업그레이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며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의 오리진 테스트 스위트를 통해 오리진 클러스터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모두 패스가 되면 오리진 클러스터의 신규 배포 버전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픽이 모두 오리진 클러스터로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태에서 현 상태로 전환할 때에는 트래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안전하게 이전이 되며 신규 배포된 버전이 사용자에게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트래픽이 모두 오리진 클러스터로 이전되면 레플리케이션 클러스터의 트래픽이 차단이 되게 되고 레플리케이션 클러스터의 신규 버전의 애플리케이션 배포, 클러스터나 DB 업그레이드 같은 작업을 수행하며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의 레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를 통해 레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모두 패스가 되면 레플리케이션 클러스터의 신규 배포 버전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처음 상태인 액티브 상태로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전환합니다. 트래픽 전환이 완료되어 처음 상태로 돌아가면 신규 버전 배포가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중화와 까나리 배포를 설계 구현하고 이를 통한 운영을 회고해 보니 배포나 업그레이드 시의 안정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래픽 제어는 AWS 콘솔을 통해 직접 숫자를 수정하여 조작하여야 했고 배포 테스트 툴은 사람이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하여 전체적인 운영 복잡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운영에 대한 용이성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배포 도구를 추가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배포 자동화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도구 개발과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용이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트래픽 제어와 그에 따른 추가 기능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모듈과 커맨드 라인 툴이었습니다. 또한 트래픽 제어에 관한 연결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배포 툴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배포 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되며 DKMS의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될 수 있게 모두 쿠버네티스의 오퍼레이터 SDK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기반 커스텀 컨트롤러입니다. 기본적으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보내는 명령을 해석하여 그에 맞는 동작을 수행하며 컨트롤러 내부에서 AWS SDK를 호출하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엔드포인트 트래픽 및 연관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커스텀 리소스를 읽어들여 리소스 및 트래픽 제어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커맨드를 이용하여 커스텀 컨트롤러를 동작시키고 이를 통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나 연관 클라우드 리소스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트래픽 전환, 까나리 배포, 롤백, 리소스 상태 확인 및 등록 등의 다양한 명령어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커스텀 리소스입니다. 반복적인 커맨드 입력으로는 복잡한 배포나 운영 프로세스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시나리오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야물 형태로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커스텀 리소스가 등록이 되면 커스텀 컨트롤러가 이를 읽어들여 등록된 시나리오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 배포 툴을 개발하여 사용한 결과 조작이 쉬워져서 배포 용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배포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본 결과 프로세스는 크게 트래픽 라우팅, 배포, 테스트, 롤백의 단계로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포에는 트래픽 제어만이 아닌 아르고 CD나 테스트 큐브 등의 여러 리소스들이 관여하고 있어 각 단계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여야 했고 직접 제작한 통합 배포 툴에 대한 러닝 커브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배포 전 과정에 대한 자동화를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배포 자동화를 위해서는 배포 프로세스 및 롤백 시나리오가 정확히 정의되어야 했고 예외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배포 테스트에 사용하는 리소스인 아르고 CD나 테스트 큐브 등이 원격 명령을 지원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세부적인 스펙 확인이 필요했고 실 동작 테스트가 완료되어서야 배포 자동화 로직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 로직 구현은 DKMS에서 기존의 CI/CD 파이프라인으로 사용하던 GitHub 액션즈를 사용하였습니다. 워크플로우를 통해 통합 배포 도구, 아르고 CD CLI, 테스트 큐브 CLI 등을 배포 로직에 맞게 호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트래픽 전환, 배포, 테스트, 롤백을 포함하는 모든 과정을 완전 자동화할 수 있었고 많은 테스트를 통해 배포 자동화를 안정화시켰습니다. 또한 자동화한 만큼 배포 중 발생하는 세부 에러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 발생 시 슬랙을 통한 알람 모니터링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GitHub 액션 트리거 한 번으로 안정적인 서버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클러스터 이중화 구조와 까나리 배포 구현으로 DKMS 서비스는 한층 더 강력한 안정성과 고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오딘 로그 기반의 이상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비정상 동작이나 장애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KMS 팀은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센터의 DKMS 팀 백승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